안녕하세요. 저는 광신고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부장 박장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2학년과 3학년에서 여러분 스스로 교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2학년, 3학년 교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며 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진로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문과이과, 자연인문 등 계열 구분 없이 공통 과목을 도입해서 통합적 사고력이나 기초 소양 함양을 할 수 있도록 1학년 교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해서 1학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과목을 통해서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에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 과목을 2학년과 3학년에 선택해서 수업을 듣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목들의 편제를 살펴보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체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총 4시간을 일주일에 운영하고요. 나머지 30시간, 30단위는 교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를 위한 교과목으로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교과로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교과는 1학년을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 공통과목과 2, 3학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선택과목으로 나누고요. 선택과목도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교과 중에서 선택 과목, 그 중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 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로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요. 교과 간의 융합학습이나 진로를 안내하는 학습이나 교과목 중에서 가장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거나 실생활이나 체험학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목명들을 살펴보면 공통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총 7개의 과목들을 공통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에 공통 과목 7과목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에서는 공통 과목 외에 1학년에는 체육과 음악미술 그리고 정보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에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필수 이수 단위란 겁니다. 3개 학년에 걸쳐서 최소한 요 교과군별로 최소한 이 단위수만큼은 수업을 충족해야만 된다라는 조건이 필수 이수 단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에 국어 과목을 1학기 4시간, 2학기 4시간 총 8단위를 수강하게 된다면 필수 이수 단위 중에서 이 단위만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보충하게 되면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한국사의 경우는 1학년에 이미
6단위를 수업하게 되면 필수 이수단위 6단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에서는 따로 수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사회교육과의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이기 때문에 1학년 통합과학으로 통합사회만으로는 부족해서 2학년과 3학년에서 2단위를 보충해야 되고요. 과학도 1학년에서는 10단위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필수 이수단위 12단위를 위해서는 2학년과 3학년에 최소 2단위의 수업은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교양은 필수 이수단위가 16단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에 정보를 4단위 수업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활교양은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12단위의 보강을 통해서 필수 이수단위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본교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이 필수 이수단위가 어떻게 충족이 되는지,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목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필수 이수단위를 반드시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과목에서 국어를, 일반 선택에서는 문학, 독서,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를 학문의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일반 선택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에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과목들은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탐 과목의 대부분들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두고 있고요.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고전지리 세 과목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화생지원, 가탐의 원에 해당되는 과목은 일반 선택으로, 과탐 2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문과 제2외국어 원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문 2와 제2외국어 2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나 학생들이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게 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는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204단위에는 창체활동 24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창체 4시간, 2학기 때 4시간, 1학년에 총 8단위의 창체 활동을 하게 되면 3개 학년은 38인 24, 24단위가 창체 활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180단위, 180시간은 교과의 단위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첫 번째 조건, 국영수, 한국사, 기초교과는 총 교과의 이수단위 180단위 중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90단위 이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수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교과목별로 필수 이수 단위가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교과는 10단위, 과학교과는 12단위, 생활교양은 16단위 등등 필수 이수 단위가 있어서 3개 학년에 걸쳐서 반드시 필수 이수 단위는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학기당 이수 과목을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학기에 너무 많은 교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면 학습 부담이 커지고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과학, 탐구, 실험, 체육, 예술, 교양,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는 8개 이내로만 편성하고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드시 3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은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들이 위계가 있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위계가 있는 교과목들은 반드시 순서에 맞게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1을 이수하고 수학 2를 이수하고요. 또 하나는 미적분 같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교과는 수학 1과 수학 2를 이수한 후에 미적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위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탐 1, 제2외국어 1, 한문 1도 원 과목을 이수한 후에야 2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위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2학기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일본어 1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일본어 2 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2는 이수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1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만 2 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3학년에서 2 과목을 이수할 것을 염두에 둔 학생은 반드시 2학년에 1 과목을 이수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편성할 때나 학생들이 교과목들을 선택하게 될 때는 이런 요구 조건들이 모두가 충족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또 과목들을 선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를 보면서 이런 조건들이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학생들은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서 이런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신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1학년에 듣는 수업과 2학년과 3학년에 수업을 듣게 되는 것들을 이 단위 배당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에서 국어 1학기 4, 2학기 4, 수학 1학기 4, 2학기 4, 영어 1학기 4, 2학기 4, 총 8단위 8시간으로 짜여져 있고요. 한국사는 1, 2학기 3단위씩,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 2학기 4단위씩, 과학탐구 실험은 일주일에 1시간, 1, 2학기 합쳐서 2단위를. 여기까지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통과목이고요. 공통과목 전부를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에 수업하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체육 1시간, 음악 1시간, 미술 2시간, 정보 2시간을 각각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에 걸쳐서 총 30시간의 교과 수업을 듣게 되겠습니다. 창체활동과 합쳐서 총 34단위를 1학년에 시간표에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에는 1학기 문학 4단위, 2학기 독서 4단위, 수학 1 4, 수학 2 4, 1학기 때 영어 1 4, 2학기 때 영어 2 4단위, 각각 국어 8단위, 수학 8단위, 영어 8단위를 1년에 걸쳐서 수업하게 짜 놓았고요. 체육도 2시간, 음악도 1시간. 잘 살펴보시면 1학기에 총 합쳐서 15단위를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도록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던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 과목들이 2학년에는 총 5과목을 선택해서 나머지 15단위를 다르게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국영수에서는 1개 이하만 선택할 수 있고 생활교양, 제2외국어, 한문 요 3개 교과에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영수 과목을 1개 이하로 선택하게 한 이유는 3년에 걸쳐서 90단위를 넘지 않도록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학년과 3학년에 최대치를 조건으로 걸고 있고요. 생활교양으로는 1학년에 정보 과목이 있었죠. 4단위였습니다. 생활교양 총 필수 이수 단위가 16단위여서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12단위를 충족시켜야 필수 이수 단위를 만족하죠. 그래서 한 과목 이상을 2학년과 3학년 각각 2과목 이상을 수강해야만 총 12단위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5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하나 이상을, 일단 여기서는 하나 이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탐구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3학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에는 2학년과 달리 국어, 영어, 수학에서 학교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체육은 어쩔 수 없이 3년에 걸쳐서 10단위의 필수 이수 과목을 위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지정 과목으로 지정을 해 두었지만 나머지는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15단위 5개를 기초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을 합쳐서 4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3학년은 총 27단위를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까지 합친다면 체육을 제외한 28단위 모두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기초를 5개 묶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총 90단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최대 5과목까지 할 수 있도록 따로 묶었습니다. 여기서는 생활교양은 반드시 1개 이상을 선택하도록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5과목을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끔 4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를 살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저희 학교 교육과정 단위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책자에서도 이런 예시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에 속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기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안내 자료집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인문계열, 인문대학의 어떤 특정한 과, 국문이나 영문학과 등을 가고 싶다. 자신의 진로가 이렇다고 한다면 1학년은 지정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듣고요. 그 다음에 기초 과목에서 지정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서 2학년에서는 5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 같으면 기초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 영어권 문화 중에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탐보다는 사탐 중심으로 탐구 과목은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필수 지정 과목이니까 건너뛰고요. 생활교양에서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문,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한 과목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5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문학과라면 당연히 영어권 문화를 한 과목을 선택하고요. 그
그 다음에 문화 좋습니다. 윤리 좋겠고요. 또는 일본어 정도? 이렇게 총 5가지로. 아니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희들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문계열의 특징학과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언어와 영어 쪽에서, 그 다음에 사탐 쪽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학년에 이르러서는 기초과목에서 총 5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국어와 영어 중심으로 5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역시 사탐을 과탐보다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단 2학년과 3학년의 필수 이수단위 충족을 위해서 사탐 모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과탐 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필수 이수단위를 충족시킨다는 거 아까 들으셨죠? 그래서 생활과학이나 과학사 중에서 2과목은 부담이 되니까 생활과학과 과학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교양 역시 필수로 1개 이상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만약에 제가 일본어 1을 들었다면 반드시 일본어 2는 들을 수 있지만 중국어 2는 들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위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학년 때 1 과목을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2 과목을 듣든지 아니면 사범대 쪽이면 교육학을 듣든지 이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열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보았고요. 자연계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은 지정과목, 2학년에서 국영수는 지정과목, 체육음악도 지정과목이었죠.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기초과목에서 1과목 이하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어 매체나 기하, 특히나 기하 같은 경우선 공대 중심이라면 기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지요. 두 번째, 사탐보다는 과탐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1과목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여기서 1과목, 여기서 1과목이면 과탐은 3과목까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에 가서도 과탐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 이렇게 2학년에서 물, 화, 생, 원을 들었더라면 반드시 2과목은 물화생 중에서만 2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위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과탐 중심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수 이수단위 충족을 위해서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사탐 1과목은 들어야만 된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제탐구, 여행지리, 고증과 윤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교양 3학년에서도 1과목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기에 여기서 1과목을 들은 것을 2과목 중심으로 아니면 교육학이나 프로그래밍이나 기술과정,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공학 계열의 대학을 간다면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간호보건 계열을 가기 위해서도 사탐 중심으로 또는 과탐 중심으로 2가지를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3학년에 가서는 진로 과목을 보건을 선택한다면 보건 계열로 진로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이나 예술 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2학년과 3학년에 골고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적합한 도움이 되는 교과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체육 계열이라면 스포츠 생활 정도를, 음악이면 음악 연주를, 미술이면 미술 창작 중 하나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정표에 속해 있는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진로 대학별로 군별로 예시안을 만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들의 진로와는 상관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편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과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택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선택을 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7월 14일 날 학교에 실시한 진로 적성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선배님들 또는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또는 대학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여러분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학과나 전공을 결정했다면 거기에 맞는 고등학교 교과목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가 어떤 내용을 배우며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공부해야만 되고요. 또 이 대학의 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과목들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5가지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 과목 안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책자를 교실에다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분은 똑같은 책자이지만 2019학년도 제작과 2020년도 제작 표지만 다를 뿐이고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두 가지를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택 과목 안내서란 책자가 특히 두 번째 파트 선택 과목 안내에 가시면 각 교과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파트 3에 가면 대학 계열과 학과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사회 계열은 어떤 과목들이 학과들이 있으며 그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면 좋을지를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이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입니다. 서울대학에서 발간한 대학 선배들이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에는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이 되겠습니다.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의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교실에 소책자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도 교육부에서 대학의 고등학교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요. 4개 대학이 연합으로 연구하여서 이 가이드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대학들 숭실대학, 명지대학, 국민대학, 서울여대 뿐만 아니라 대학의 대부분들의 전공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대학들의 전공에 맞는 설명과 이 대학의 전공에 맞는 고등학교 교과목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대학을 떠나서 전공과 관련되어진 예비 고등학교 교과목들을 선택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과정 안내 자료집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 전경을 찍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내 자료는 저희 학교 자체에서 제작한 책입니다. 역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담겨져 있고요.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교과목에 대한 안내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가장 먼저 필독해야 될 책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인당 한 부씩 제작해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부모님과도 같이 나누어 읽으며 여러분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 있죠.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이쪽에는 대학 전공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공별로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목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책자로 모든 아이들에게 한 부씩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책자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깊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5가지를 다 볼 수 있다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학 전공학과와 거기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목을 탐구하셔서 연결하는 작업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에 대한 정보는 교과 담당 선생님과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과 전반적인 내용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과목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최종 교과목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2가지만 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될 때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독수와 문학은 공통적으로 과목을 치르지만 학부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는 한 과목만 선택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도 수학 1, 수학 2는 공통의 부분이고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미적분을 수능에서 응시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에서 미적분이란 교과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게 유리하겠지요. 아니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내가 선택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둔다면 2학년과 3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정할 때에 이런 과목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학업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학년에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과 주로 2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은 A, B, C, D 성취도를 5단계로 나누고요. 중요한 것은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체능 교과와 교양 교과군들은 제외가 되지만 대체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은 9등급으로 석차 등급을 산출하게 되어서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서 대학에서는 이 2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명심해야 될 점은 3학년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A, B, C, D 3단계로만 평가를 하고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A 등급의 몇 퍼센트, B 등급의 몇 퍼센트, C 등급 성취도별로 분포 비율이 얼마인지만 간략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세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자신의 진로와 어울리는 과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대학에서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일부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더라도 3단계와 그 단계별 분포 비율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점수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성적들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교과목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과목 선택을 위해서 상담을 하시고 입시 선택 과목, 수능 선택 과목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성적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최종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최종 리로스쿨의 온라인 신청에 앞서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학교 지정 과목들을 다 수록했고요. 2학년에서 5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드렸고요. 3학년 때는 총 10과목들을 응시하는 것도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초에서 1개 이하, 생활교양에서 1개 이상 이런 조건들에 맞게끔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과목 중에서 나는 공대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1개 이하 중에서 저 같으면 기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공대 쪽은 사탐보다는 가탐이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3개 정도를 선택하고요. 일반 선택은 뭐 이렇게 총 5개를 선택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3학년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교과에서 5개였기 때문에 각각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서도 1개 선택이고요. 여기서 탐구, 체육예술에서는 총 4개를 선택하셔서 10가지를 선택하시면 최종 선택을 각각의 조건들에 맞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과목은 6개 이하가 선택이 되었는지, 과연 사탐과 가탐이 최소한 1개 과목 이상씩은 필수 2주단위 충족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는지, 생활교양도 총 16단위 완성을 위해서 2학년과 3학년에 총 2과목 이상은 완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3과목 이상이 선택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이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위기에 맞게 선택은 되었는지, 그 다음에 한 학기당 8개 과목, 진로 과목을 제외한 8개 과목 이하로 선택되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완성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면 아주 빠르고 쉽게 상담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리로스쿨이라는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만드는 자료, 교육과정 안내 자료집에도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리로스쿨을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리로스쿨 사이트를 통해서 2학년 교과목과 3학년 교과목의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강 신청은 1차 수강 신청에 해당되고요. 이 1차 수강 신청의 결과와 교과 담당 선생님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과정상의 선택 과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라는 공식 협의회 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선택은 9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종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교과목 수강 신청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상
1차 선택 결과가 최종 선택으로 변경 없이 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1차 선택 결과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혹시나 수강 학생이 적어서 폐강되는 교과, 일부 교과 외에는 대부분 1차 선택 결과대로 최종 선택을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1차 선택을 할 때 가장 신중한 결정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표를 작성하게 되고 교과서를 주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평가가 정기고사가 이 선택 과목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 선택 절차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한 과목 선택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최적의 학습 실현을 위해서 과목 선택을 신중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